이미 기출 연계돼 있다는 거는 수차례 말씀드렸고요. 일단 1단락에서 사실 되게 의미 없는 정보들을 나열을 한 이유는 여러분 이거 다 기출된 내용이에요, EBS 연계 내용이라는 걸 언급할 뿐입니다. 1단락에서 우리가 끌고 올 건데 사실 압전 효과밖에 없어요. 2단락에서 그래서 1차 합전과 2차 합전, 옛날 EBS에서는 이걸 정합전, 역합전 효과라고 원리 세팅을 했을 겁니다. 그럼 1, 2단락에서 처리할 정보는 여러분 진짜 이거밖에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 지문에 대한 난이도는 물론이고 정확성과 시간까지 확 단축되는 거야. 그렇기 위해서는 맨날 출제된다고 했었던, 맨날 수능에서 출제된다고 공문서에서 얘기하셨던 EBS가 기출 연계 흐름을 잡으셨어야 되는 거고, 제발 잡아놨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단락으로 가기 전에 2단락 마지막 부분에서 글의 주제인 앞전체와 정의 예시를 하는데 이거 구조 잡아놨어야 돼.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놓을 거야. 여기서 수정이 나오는 얘기는 수정만인지 수정이 예시인지에 따라서 어떤 특정 선지가 판별이 될 거기 때문에 예시라는 구조까지 꼼꼼하게 잡아주셨어야 됩니다. 즉 내용 처리를 꼼꼼하게 한 게 아니라 구조 처리, 정보 처리, 능력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셨어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3단락 갈게요. 자, 그래서 이 앞전체 형태 구조 단계 정의 원리에 대한 얘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질문. 요즘 수능은 5개 중에 출제한다면 뭐를 가장 강화 출제한다? 원리라고요.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원리가 뒤지게 중요하게 모든 정답 선지에 쓰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봐.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증폭인 것 같다. 또는 공명인 것 같다. 첫 번째 원리 뭐라고? 전압의 주파수와 수정의 고유 주파수를 일치시키면 수정의 진폭이 커진대. 주파수 일치 진폭 증가. 이게 나도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고 잘 모르는데 뭐 공명이고 증폭이었던 거 그랬던 것 같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고유 주파수를 결정하는 원리는 모양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요. 세 번째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파수는 줄어든다입니다. 그리고 민감도에 대한 공식이 나오셨는데 이거는 문제가 필요하실 때 다시 발췌독이 아니라 재처리하세요. 이거 다 처리하려면 끝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설계를 한 거야. 민감도나 반응 시간이나 또는 민감도를 구하는 공식 같은 거를 세팅을 해놓고 물어보기 전에 일단은 세팅을 해놓고 문제에서 필요하면 그때 재처리하시면 돼. 공식은. 자, 4단락으로 간다. 그럼 1, 2, 3단락의 세팅은 원리를 바탕으로 4단락 농도 측정에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 첫 번째, 단일한 기체였을 때는 기체 흡착이 되면 질량이 늘겠죠. 질량이 늘었기 때문에 주파수는 줄겠죠. 그걸로 농도 측정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 STM 지문 기억이 나실 겁니다. STM 지문에서 뭐가 있었지?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이 있었죠. 비슷한 맥락에서 중력부력 항력 지문에서도 종단속도 있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이나 더 이상 흡착이 일어나는 지점, 그래서 일정해지는 지점이 뭔가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단일 기체의 경우 기체 흡착돼서 질량이 늘다가 주파수가 줄다가 그게 일정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농도 측정을 하겠다는 거야. 자, 두 번째. 혼합기체는 혼합기체의 비율 차이나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주파수가 낮은 곳에서 일정해진다는 원리를 세팅. 그럼 나와 있는 원리가 인과구조로 세팅되는 원리가 벌써 4번째, 5번째 출제 포인트가 잡히신 거예요. 자, 4단락 갑니다. P1, P2인데요. 다른 기체가 섞여 있으면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대상 기체 자체도 정확하게 농도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미리 DB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있는 DB를 바탕으로 다른 기체가 붙었을 때 데이터 비교를 하면 기존 DB가 있고 새로운 정보 비교하면 다른 기체 농도 측정도 할 수 있는 원리 6번째까지 나온 거죠. 이렇게 엄밀하고 철저하게 논리관계, 정보관계를 잡아두셨어야 됩니다. 왜? 그걸 하라고 물어보니. 잼민이들이 하는 게 내용 일치야. 제발 좀. 자꾸 메타인지 요즘 약간 트렌드 언어가 메타인지 아니니? 메타인지 좀 하세요. 여러분이 과연 내용 일치만으로 문제를 풀고 계신지. 1단락. 저울은 흔히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전기의 저항 변화를 측정한 질량을 잰다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냥 기출과 EBS를 도입부에서 세팅하고 있을 뿐인 거야.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 같은 미세물질의 질량을 재는 애들이고요. 어떻게 잴 수 있을까? 압전 효과가 대답이 될 것 같대. 여러분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간 이 포인트가 주제 세팅 포인트라고 그랬었죠. 압전 효과가 뭡니까? 기계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또는 반대로 전기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1차 합전 효과, 2차 효과,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압전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수정 세모치고 수정이 아니라 예시라고 적어주셔야죠. 수정은 예시일 뿐이니까. 수정을 예시로 원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압전체로 사용되는 수정은 특정 방향 절단 가공하여 1. 특정 방향으로. 자, 얘들아 잘 들어. 여기서 정문화 읽을 때 끊는 기준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모야. 즉 인과관계, 선후관계 같은 지시 연결어. 국어에서는 지시 연결 표지라고 합니다. 그럼 봐. 절단 및 가공하여. 맞죠? 만든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서술화야. 1번 뭐라고요?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을 했다. V1. 두 번째,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V2. 그럼 V1과 V2 나열된 정보를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공하는 방법이나 모양에 대한 거죠. 즉 뭐야? 형태에 대한 거라고. 됐어? 계속 간다. 이후 세모다.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세모다. 그럼 봐. 전극을 만들었다 V3.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했다 V4. 화면에다 세모. 수정이 진동한다 V5.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정리하시면 절단 가공, 만들고, 전극, 가한다, 진동한다. 5개야. 됐어? 그럼 봐. 뭐가 나온 거야? 이후, 뭐뭐 하여, 뭐뭐 한 후, 선후, 단계, 과정이 나온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얘기했지. 요즘 평가원 특히 과학기술 기출은 이런 형태나 단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강조 출제한다. 자, 그렇게 세팅된 가장 정보가치 높은 주제는 뭐라고요? 수정진동자입니다. 근데 이 수정진동자의 원리는 뭐야? 이때
전압의 주파수와 수정 고유 주파수를 일치시키면 진폭이 커진다요. 그게 바로 뭐라고? 수정 진동자입니다. 자,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수정 진동자의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하고 질량 증가, 주파수 감소. 보이시죠?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미세 측정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 민감도라는 것에 대한 정의나 공식은 공식이라고 쓰시고 추후에 문제에서 필요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단락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정보량이 뒤지게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잡는 거야? 구조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 처리 끝에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 정답 선지될 확률이 가장 높으니 여러분의 그 빈약한 피지컬로는 어차피 3대 500 못 쳐. 3대 100만 치자. 뭐만 들으시면 돼? 얘만 드시면 돼. 원리만 처리하세요. 나머지는 재처리해 나중에. 됐죠? 4단락. 수정 진동자를 질량을 측정할 원리를 이용하면 자 봐봐. 원리를 적용하자는 거죠. 연습합시다. 흐름이 끊기는 거야. 앞쪽까지 원리 뒤쪽이 적용이야. 자 그럼 어떻게 감지할 것이냐. 1. 붙도록 처리하게 되면 2. 달라붙고 3. 질량 변화가 생기니 당연히 주파수는 감소하죠. 질량 변화, 주파수 감소. 일정 시점에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이상 감도하지 않고 일정해지고요. 이렇게 일정해진다. 왜? 더 이상 안 붙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야? 농도도 드디어 측정이 된다는 얘기죠. 농도가 크면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 어떤 농도? 혼합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야. 자, 우리가 정보를 정확히 읽어나갈 때는 지금처럼요. 신텍스 구조 잡아주시면 됩니다. 혼합기체, 부사저, 특정 기체의 농도, 관형사 또는 관형어, 농도, 주어. 됐습니까? 혼합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더 클수록, 즉 비율 차이가 더 클수록이죠.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 더 작은 주파수로 내려가나 봐. 특정 기체가 얼마나 더 빨리 수정 진동수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에 대한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고 하고 역시나 어떻게 돼? 정의와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필요시 재처리하세요. 이거 다 처리하면 터진다. 자, 그런데 5단락. 특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는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고요.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는 알 수가 없대. 자,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측정 대상이 아니는 여기서 플러스다. 기체. 당연히 어렵겠죠. 또한 어떤 문제가 있어?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것 자체로 농도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대. 해결 방법은 뭐니? 그래서 미리 DB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은 DB를 바탕으로 어떻게? 다른 기체가 붙어 있을 때를 측정해 주시면 대상 기체 농도까지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됐습니까? 민감도의 공식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조 처리되고 이해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한다. 국어를 자꾸 그렇게 공부하시니까 해도 변화가 없는 거라니까. 할 거면 똑바로 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수학은 여러분 지금 모든 책이 사실 정석의 과정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정석 이전에도 좋은 책들이 있었으나 사실은 봐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시제도가 빨리 됐었고 그걸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왜? 사실은 일제시대의 많은 부분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야. 인정할 거 인정하자. 친일파 아니에요. 친일파라고 해도 상관없어. 나 그런 신경 안 써. 만들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제전제가 사실은 아직도 남아있어. 예를 들면 수열 이런 것도 다 일본식 표현이야 사실은. 그거를 원래 한 10년 20년 전에 수학교육과 교수님들께서 순 우리말로 바꿔 표현하려고 했어. 쉽지가 않아요. 함수를 어떻게 바꿀 거야? 함수는 어떻게 나온다느냐? 네덜란드의 것을 번역했어. 난학으로. 그게 들어온 거야, 우리나라에. 일단은 어쩔 수 없어. 자, 두 번째. 그건 제쳐두고. 그러면 국어는 어떻게 되냐? 30년 동안 정말 격변이에요. 역사가 3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전에 풀었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국어다 보니까 어떻게 비비고 솎아가지고 오지선다로 5분의 1을 굴러서 답을 맞춰버려. 수학처럼 숫자 하나 틀리고 부호 하나 틀려도 틀려버려야 되고 주관식 나와가지고 진짜 한 치만 틀려도 틀려버려야 정확히 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대충 하는 것만 습관이 굳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된다. 계속 정교함을 만들어 가셔야 되고 이게 근본 실력을 키우는 가장 올바르고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다. 아시고 계시라고. 헛소리 좀 하지 마. 제발. 자, 8번 문제 봅니다. 1번. 앞전체의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제작 방법? 있긴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엄밀하게는 뭐야? 구조나 형태에 대한 거지 제작 방법? 자, 너무 일부 소재예요. 얘들아. 내가 얘기했다. 첫 번째 문제는 주제와 그 주제를 전개하는 구조,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라 그랬었고 주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통일성 요건인데 이 통일성 요건은 두 가지. 일관성과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포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었잖아.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제작 방법은 이달락에 그냥 한 문장 정도예요. 심지어 제작 시 유의점은 언급되지도 않았어. 맞죠? 선생님 유의점 있지 않나요? 2번 선지. 자, 앞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앞전 효과의 개념 정의 맞죠? 2단락의 주제죠. 1단락이 명시적이지 않지만 1, 2단락 이어지는 주제 흐름 잡은 것 같다. 2번 선지. 앞전체의 장단점? 아웃이죠? 얘는 주제 아웃이야.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3번 선지. 앞전 효과의 종류를 분류했다. 그렇죠? 1단락, 2단락, 1차 합적이 있죠. 맞죠? 1, 2단락, 1차 합전, 2차 합전에 따른 앞전체의 구조는 아니죠. 뭐가 틀렸어? 분류에 따르는 틀렸죠. 1, 2차 앞전 효과의 분류에 따른 아니죠. 구조 아웃이라고. 자, 4번 선지. 앞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 앞전체 유형을 구분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어쩌나. 초정밀 겨울이 아니라
앞전체를 쓴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초정밀적으로 하면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앞전체 유형을 구분한다고? 어디? 앞전 효과를 구분하고 있겠지. 정확하게는. 앞전 효과를 구분하는 건 맞죠. 어쨌든 주제 아웃이고. 정답 5분만 남았을 텐데 앞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겨울의 작동 원리. 맞죠? 앞전 효과 1단락, 2단락 세팅. 그리고 1단락 주제 세팅, 초정밀 겨울.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원리 설명 1단락, 2단락, 3단락 세팅. 그게 뭐 어디에 나와? 여기 나오잖아. 수정 진동제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가 뭐야? 앞전 효과를 이용한 앞전체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그걸 4단락, 5단락, 6단락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주제가 정답이다. 되셨죠? 자, 9번 볼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수정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내가 얘기했지. 한마디로 예시 한 단어로 처리해줬으면 됐다고. 이걸 자꾸 발췌독하고 있어. 미치겠어. 여러분 봐. 수정이 주로 쓰인다? 수정 얘도 쓰이겠구나. 야, 그렇게 풀고 싶어? 그렇게 풀어봐 한번. 변별이 될까? 주로 한 단어 가지고 수정 이해도 있다라고 푸는 애들이 과연 변별력을 갖춘 문제 접근법이겠어요,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수학이 2점짜리, 3점짜리를 갖고 너희가 1등급이 되겠니? 2등급은 되겠니? 너희 실력의 극대치까지 뽑아낼 수 있겠니?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주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해도라는 걸 틀렸다고 뽑아내는 방법은 뭐라고? 근본 실력인 예시였다. 수정은 예시를 얘기한 것뿐이다라는 구조 처리, 정보 처리 기술과 능력이 싸운다는 겁니다. 알겠어? 자꾸 내용 일치로 가려고 하지 마. 구조 처리에서 내용 일치가 훨씬 쉬워진다. 이 느낌으로 가셔야 돼. 자, 2번 선지. 수정을 절단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한다. 이것도 세부 내용 아닌가요? 제발 좀. 이게 지금 몇 단계냐? 이 3단락에 있는 형태 이런 부분이잖아. 맞죠? 3단락 초반에 언급된 내용 정도인 거야. 근데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확률이 13% 미만이야. 3번 선지. 전기 저항 변화요? 전혀 모르겠는데? 야, 전기 저항 변환이 아니면 주파수 변환이. 전기 저항 변화예요? 주파수 변화예요? 주파수 변화지. 기체가 달라붙어서 질량이 커지면 주파수가 떨어졌죠. 뭐로 판정하는 거야? 주파수 변화로 판정한다고 그랬지. 전기 저항 변화가 질량 측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몰라요. 정확한 건 뭐라고? 주파수 변화죠. 물론 압존 효과를 엮어서 보면 3번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도적으로 정보를 불충분하게 줬고 정보 불충분할 때는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4번 선치.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같다고? 답이 나왔죠. 크기에 따라서 고유 주파수 다르다고 구조 잡아놨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 3번은 그냥 판단 못한다로 가는 게 훨씬 정확할 수 있다. 물론 내용 일치 발전하다 보면 모일 수도 있어. 그건 하세요, 하고 싶으면.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우리는 4번 같은 데서 뭐라고? 크기에 따라서 고유 주파수가 결정된다는 핵심 원리를 가지고 4번을 얘 범인이구나라고 특정 지을 수 있지. 쓸데없이 1, 2, 3번에서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나는. 알겠니? 물론 여러분이 내용 일치로 전기 저항 변화가 있는지 찾을 수 있어. 찾고 싶으면 찾아. 집에서 혼자 재미있는 동생 손잡고. 근데 수능에서는 거의 변별력에 영향을 못 준다. 4번을 정확하게 특정 짓는 게 중요하지. 틀린 걸 틀린 이유로 찾는다? 그거는 되게 필요 충분 조건에서 필요 조건에 불과하다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 우린 결국 정답을 찾으면 되지. 수학에서 1, 2, 3, 4, 5번 선지에서 정답이 4번 선지인 걸 찾으시면 되지. 1, 2, 3, 5번이 틀린 이유는 당연히 정답이 4번이기 때문이지. 아니야? 정답은 하나니까 복수정답이 아니니까. 뭐하러 틀렸는지 그걸 다 계산을 하고 있을 거야? 왜 그런 모자란 짓을 자꾸 국어에서 하려고 그래? 국어도 정답은 하나로 특정돼요. 알겠어? 계속 간다. 11번. 자, 봐. 이제 원리 적용이에요.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봐.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겠군. 자, 볼게요. A 진동자, 앞전체, 고유 주파수, 미리 측정. 자, 이게 뭐니? 5단락과 6단락 주제죠. 혼합 기체에서 알코올의 농도. 이게 지금 5단락, 6단락 주제 구조면 처리가 다 되는 거지. 맞잖아. 봐봐. 자, 다른 기체가 오면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 대상 기체도 그것만으로 알 수 없으니 DB를 만들어 놔야 돼. 대상 기체를 가지고 이미 DB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기체가 붙더라도 비교 대조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 이게 지금 5, 6단락 주제 원리잖아. 맞습니까? 맞잖아. 아니야? 아니요. 2번 선지 봐볼게. 여러분이 실전에서 문제 부딪히다 보면 당연히 혼선을 줄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때마다 내용 일치를 해가지고는 오히려 혼선이 가중돼요. 그러니까 핵심 원리나 주제를 가지고 털어낼 수 있는 건 털어낸 다음에 그냥 재처리한다, 발췌독한다로 들어가셔야 돼. 다시 1번을 볼게. A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도 알코올 농도를 알 수가 있겠군. 이게 틀렸냐고 지금. 그럼 맞았니? 모르겠니? 그걸 좀 이따 봅시다. 자, 2번 볼게요. B에 달라붙은 알코올 감지기 A와 B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혼합 기체가 있어. 혼합 기체 안에 알코올이 있겠죠.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붙을 수 있도록 처리됐어. 자, 그리고 A, B 모두 주파수 감소하다가 자, 그럼 봐. 첫 번째 뭐 했겠어요? 흡착됐겠죠. 두 번째 뭐 되겠어? 질량이 커졌겠죠. 그러니까 3번 어떻게 되겠어요? 주파수 감소했겠죠. 4번 뭐 했겠어요? 일정해졌겠죠. 다시 달라붙고 질량 커졌고 주파수 감소 일정해졌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바로 여기서 자, 1번 선지. A 진동자인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몰라요? 판단이 안 돼요? 나 맞는 것 같은데? 저기 내용 적용해 보니까.
모르겠어? 일단 넘어가 그러면. 자, 2번 선지 봐. B에 달라붙어 있는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 지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 원리가 항상 주제 정답이라 그랬었잖아. 이해돼? 그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 문항에 순서가 있는 거야. 사실은 여기서 10번 문제를 풀었어야 11번 문제가 되게 말끔하고 쉽게 풀리거든. 우리가 그 실수를 한 거야. 알겠니? 지금 9번에서 정답 선지, 4번 선지 원리를 세팅한 건 뭐냐면요. 크기에 따라서 주파수가 달라진다는 원리를 출제한 거잖아. 자, 10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잘 봐. 10번에 기억이요. 1차 압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기억이 뭐였는데? 수정 진도자. 근데 봐. 당연히 얘는 1차, 2차 압전 효과 모두 보여야 된다고 아까 2단락 주제로 얘기했잖아. 2단락 주제로 얘는 당연히 괜찮은 선지겠죠. 2번 선지. 자, 그럼 봐. 당연히 전압에 의해서 기계 에너지도 받았고 반대로 기계 에너지에 따라서 전압도 바뀌었지. 이게 압전 효과 2단락 주제잖아. 3번. 전극인 양변의 원판 모형의 수전이 사용된다. 이거는 형태인데 이거는 3단락을 발췌독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세부 정보니까 어차피 정답 될 가능성 낮아서 좀 이따가 안 보이면 다시 간다고요. 4번. 기억에서는 전극에 가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로 맞춘다. 내가 얘기했지. 전압의 주파수, 수정의 고유 주파수. 그럼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주파수 값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폭을 크게 만들죠. 맞잖아. 타워번이 이어지는 사고 흐름이야 얘들아. 좀 보시라고. 봐. 전압의 주파수를 왜 수정의 고유 주파수로 맞췄어? 증폭시키려고. 진폭을 높이려고. 이해됐어?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이 높이는 게 아니라 일치시켰을 때 높아진다니까. 진폭이. 뭐라고요? 전압의 주파수와 수정 고유 주파수를 일치시켰을 때 높아진다고. 이걸 4, 5번 선지로 묶어서 처리하는 원리 보였습니까? 알겠어요? 이게 원리 세팅이라는 측면인 거야. 이렇게. 전압의 주파수, 고유 주파수. 진폭은 커진다. 됐어? 그럼 당연히 5번이 틀렸죠. 왜? 특정 주파수의 전압이 아니라 걔랑 고유 주파수를 일치시켰을 때 진폭이 커진다는 세팅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선생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알겠어. 잘 들어. 자, 기체가 흡착해요. 1단계. 그럼 2단계 어떻게 되니? 2단계 어떻게 돼? 질량이 늘지. 질량이 늘면 어떻게 돼? 3단계? 주파수는 낮아지지. 이해됐니? 주파수를 높이는 건 없어. 알겠어?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이런 원리들을 제대로 처리했으면 이게 당연히 틀렸다는 게 보이는 건데 내용 일치로 가면 여기서 속 가지고 변별된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로 잘 일하셔야 돼. 10번에 5번 선지도. 자, 그러면 이게 10번에 5번 선지가 왜 됐는지 나왔겠지. 자, 무슨 얘기야? 11번을 주제 구조를 뒤지게 빡세게 다시 한번 잡아보시라고. 1, 2, 3, 4단계로.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처리를 좀 더 엄밀하게 잡아보시라고. 그러면 그게 1번이든 2번이든 뭐 하나가 툭 하고 보인다고. 해봐. 1분 준다.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원리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를 6개를 잡아놨잖아. 첫 번째는 뭐라고? 전압의 주파수와 수정의 고유 주파수 일치시키면 수정의 진폭이 커진다. 맞죠? 두 번째, 크기에 따라서 고유 주파수가 달라진다. 맞죠? 세 번째, 질량에 따라 주파수는 떨어진다. 지금 세 개의 원리를 알뜰살뜰하게 써먹었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나머지 4, 5, 6번 정보도 알뜰살뜰하게 써먹으실 거야. 알뜰살뜰하게 써봐요. 1, 2번 중에 정답이 당연히 나온다니까? 주제 원리를 잡아야지. 인가 원리를 잡아야지. 과학기술이니까 원리 세팅을 해서 원리에서 적용해야지. 내용일치로는 어차피 안 돼. 이미 겪었으면서 왜 또 그러고 있어? 빨리 찾아. 이 세 개 중에 하나 있어. 얘들아 봐봐. 지금 어떻게 측정하니? 1번. 기체가 달라붙죠? 2번. 질량이 늘죠? 3번.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일정해지죠? 다시 얘기한다. 1단계 뭐야? 기체 흡착, 질량 증가, 주파수 감소, 추후의 주파수 감소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일정. 그럼 여기서 주파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 아까 3단락에 나와 있는 질량 같은 것들이야. 대표적으로. 그 원리는 여기 이미 박혀 있어. 그럼 다른 원리가 하나 있지. 언제? 혼합기체일 때 차이. 혼합기체일 때 차이 끝났네. 혼합기체가 생겨나면 혼합기체 차이가 있으면 주파수는 더 낮은 곳에서 일정해진다. 됐니? 그럼 봐. 알코올 단일 기체였죠. 그런데 다른 기체 뭐라고? 혼합기체가 됐죠. 그리고 함께 달라붙은 후 됐다면 어떻게 됐겠니? 두 번째. 혼합기체의 농도 차이가 생기겠죠. 당연히 어떻게 됐니? 알코올 단일만 있을 때보다 주파수는 더 낮은 곳에서 일정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 당연히 정답 2번으로 세팅 끝난 거야. 왜? 여기 나와 있는 원리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1번 선지 같은 게 판정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어. 2번이 판정이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땐 여러분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복기를 냈어야 돼. 어떻게? 핵심 주제 구조 원리를 잡았는지. 여기서 뭡니까? 1, 2, 3, 4단계야. 그리고 1, 2, 3, 4단계에 어떤 영향을 주냐, 어떤 인과가 있냐, 어떤 원리 요인이 있냐. 판정해 보셨더니 그렇구나. 혼합기체일 때 더 주파수가 다운되는구나. 이 핵심 원리가 잡히셨던 친구들은 2번으로 어렵지 않게 툭 하고 정답 처리가 가능한데 내용 일치만 하실 수 있는 애들은 다 터져나가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현행 수능은요. 실질적으로 2학기 내신 끝나고 시작이야. 그래서 여러분 곧 수시 원서 쓰시고 내신 끝나고 추석 전후해서부터 대부분 학생들이 레이스 시작해요. 알겠어? 지금도 시간 많이 남아있어. 하루에 3시간이면 60일, 180시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봐.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건 강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야. 강사는 정확한 커리큘럼과 컨텐츠와 방향성을 가지고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줄 뿐이야.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